(2026년 6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살다가 제가 정청래를 믿어줘야 되는 희한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호남의 반도체 잔지를 만들어서 호남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곳곳에 산업 발전을 시키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아주 졸전을 했죠.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끈 홍명보, 같은 국가대표 감독이지만 외국인 히딩크는 대한민국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대통령이라고, 같은 감독이라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홍명보가 히딩크가 아니듯이 이재명은 박정희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오늘도 올림픽공원에서는 6월 3일 참여권 침해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데. 이 올공사태, 이재명 정권 빠져나갈 도리가 없죠. 이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성숙이라고 하는 여자분 총리 후보로 나섰는데, 주적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이끄는 총리를 합니까?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정권이니까 지금 호남의 반도체 잔치를 만들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한성숙, 주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를 총리로 만들고 올림픽 공원 사태를 빠져나가겠다, 이런 수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청래를 탈락시키고 김민석을 민주당 대표로 만들어서 다가오는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당권을 행사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러한 호남 반도체로는요, 2024년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가 붕괴된 게 의료개혁이었죠.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게, 그럴듯했지만 그것 때문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걸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으면 좋을 텐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32강 탈락하니까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의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보인다.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별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옛날 트위터, X에 썼습니다. 공사구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독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익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 그랬습니다. 글쎄, 운동단체가 해야 되는 일에 본인까지 끼어들어서 생색을 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 잘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건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사익으로 흐르지 않은지 잘 봐야 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9일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집니다. 무려 큰 대자가 3번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대자는 뺄게요. 대도약의 대자, 3대의 대자, 메가 프로젝트, 메가가 대자죠. 3대 대대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반도체 팹, 그 다음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휴머노이드죠. 반도체 팹 그런데 팹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의 팩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팩이지, 팩. 기억 발음이 나야 되는데 팹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요, 반도체 공장은 팩토리라고 하지 않고 fabrication plant라고 합니다. fabricate, 이 옷을 짜다, 직조하다 뜻이죠. 직조 플랜트 공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abrication, F-A-B, R-I-C-A-T-I-O-N이기 때문에 FAB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팹이라 그러면 줄여서. 그래서 이 팹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 반도체 회로를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뭐 설계도 하는 그런 데고요. 그거 말고 파운더리란 말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설계는 아예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는 공장. 파운더리로 유명한 데가 TSMC죠, 대만에. 팹리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는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 그래서 파운더리에 주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설계도 하고 공장도 있기 때문에 팹입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는 건 팹입니다. 이런 팹을, 반도체 팹을 만들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AI 로봇, 휴머노이드. 이제 보스턴, 현대 자동차에서 로봇 만든 거. 그런 거를 3대 메가책트로 보고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발표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29일 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조 단위는 굉장히 익숙해졌죠. 웬만하면 조 단위인데, 이 3대 사업에 1000조가 넘는 돈을 넣겠다. 1000조는 처음이죠. 1000조는 처음입니다. 좀 있으면 경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원래 국정정사진은 5대 대전환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목표를 대전환에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돌리겠다. 등등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6월 달에 당선됐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걸고 4대 국정 목표를 내세웠어요. 제1번이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잘 살아서 아주 발달한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문 보고회를 하면서 그 중에 팹을 호남에 들어서겠다.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용수 부족을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첫날에 뭐 특별한 정보 없이 제 판단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참 호남 조건이 소백산맥이 쭉 영남과 호남을 가르면서 흘러가고, 그 소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노령산맥 이런 것들이 쭉쭉 뻗어나오니까 그 산맥 사이로 짧은 강이 흐르죠. 그래서 호남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사실은 충청도도 큰 강이 없죠. 그래서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이 그때 농업이 중시할 때니까, 여러분들 충청남도 쪽부터 쭉 가보시면요, 산 밑에 호수가 참 많습니다. 저수지가. 왜냐하면 충청남도부터는 산이 하나 있고 들판이잖아요. 그 산에서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비가 그치면 뚝 끊어지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시대 때도 보게 되면 김제, 호남 쪽에 벽골제를 만들고 한 게 물 때문이에요, 다들.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인들이 많이 만들고 지금도 많이 만들었죠. 물 가둬놓고 평야지대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쪽은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하루에 100만 톤이 가능하다? 가능하겠지. 여름철에는 비가 넘쳐서 무물을 빨리 서해로 빼내야 되죠. 여름철에 우리나라 비의 거의 3분의 2가 내리는데, 그때 내리는 물하고 다 합치면은 충분할 겁니다만, 여름에 내리는 물은 빨리 바다로 내보내야 홍수 피해를 없죠. 그리고 남는 물을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겁니다. 100만 톤을 하루 만들려면 광주 시민들, 전주 시민들 하수도 쓴 거 다 재처리해서 다시 올려보내고 해요. 그 비용 엄청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은 물을 반도체 웨이퍼 닦는 데다 쓰려고 하면은 그 물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중랑 하수 종발 처리장에서 처리한 건데, 그러면 그 물이 한 2급수 정도 될 겁니다. 3급수는 조금 더 안 될 거고. 2급수도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닦는 물은 아주 순수에 가까운 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수가 마법 필요한 데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가게 되면은 핵연료를 집어넣고 핵연료 안에 핵분열을 시키죠. 그럼 그 열이 나오는 거를 물이 데펴집니다. 뜨거워지면 그 물이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물이 순수해야. 그리고 이제 다 태운 사용한 핵연료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시키는데 오랫동안 그 물도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는 뭔가 하면 물을 막 끓여서 증발시키죠.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죠. 수증기를 포집해 갖고 식혀주면 다시 증류수가 떨어지죠. 네, 그런 물. 아무 불순물이 없는 물이 순수입니다. 그런 물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물들을 하려면 애초부터 물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런 물이 별로 없는 호남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뭐 메가 프로젝트에 발표회 때 이재용, 최태원을 참석시켜서 그들도 발표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호남만 하느냐가 뭐 반발이 있으니까 이어서 충청 영남권도 발표한다. 그리고 나서 자유토론을 할 거다. 자유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데 글쎄 제대로 된 전문가랑 붙으면 어떨까? 호남을 발전시킨 건 전 찬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산업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산업을 마구 집어넣으면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호남은 농업이 가장 좋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농업이 인기를 못 끈다 그러지만 농업 자체를 잘하면 그것도 대규모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반도체 할 때 그거 유치하려고 호남이나 나서기나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수가 딸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뭐 할 때도 호남이 이 입지로 추천됐다. 윤석열 정부 때 주장했지만 그때 결론적으로 결정된 데는 지금 평택 쪽입니다. 그때 호남이 물 부족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재명은 주장하는데 그때 호남도 거론은 됐지만 탈락하고 평택 쪽으로 됐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왜 이렇게 호남에 반도체를 주려고 난리를 치느냐. 정치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정청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살다 정청래를 밀어주는 희한한 세상을 만났다 그랬는데 다가오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이 정청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이걸 짓겠다는 거를 정책 수석까지 나와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민주당의 당원 구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당대표 선거하기 직전에 다시 확정을 하는데 과거의 당대표 선거를 쭉 보게 되면 한 110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말하는 건 권리당원으로 보시면 돼요. 권리당원은 당비를 일정 기간 6개월인가 민주당은 잘 모르겠네요. 이상 낸 사람. 한 번 낸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은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광주 전남북 호남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한 33% 정도 됩니다. 35%. 그리고 뭐 각 지역별로 어떻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 중에 3분의 1이 호남의 지역을 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호남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 제일 많지가 않죠. 이 수도권이 제일 많죠. 인구 비율별로 보게 되면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 인구하고 경기 인구가 제일 많죠. 거기는 그렇게 당원이 많지가 않아요. 또 영남도 호남의 한 2배 되죠. 거기도 당원이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 서울권이나 경기권 또는 영남권, 충청권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하는 사람들은 대개 뿌리가 호남인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호남인들도 타 지역에 가서 사니까. 그죠? 근데 그런 호남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호남 출신으로서 타 지역 가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의 상당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호남을 발전시키자는 정책을 내세우면 누굴 지지합니까? 이재명 지지하고 김민석을 찍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정청래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와요. 호남 지역에서도 더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광주 전남 지역만 조사해 보면 정청래가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기업들 팔비 틀어서 기업들은 뭐 검토도 안 한 건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 김민석을 찍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민주당 당권을 갖고 와서 민주당을 요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할 때 김대중과 김영삼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밀어붙였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산업국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호남 반도체를 하겠다는 게 심사숙고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냐? 천만의 말씀. 반도체를 이까지 키워온 거는 이재명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네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인들이 많은 민주당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걸 하는 겁니다. 지금 주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리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 통폐합하는 거, 전작권 갖고 오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똑바로 가져가는 전략입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내놓는 정책을 믿을 수가 있나요? 호남은 반도체 산업이 적지가 아닌데. 그 전권 문재인도 바람연금 햇볕 연구소 사기를 쳤죠. 또 사기치는 거죠. 호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청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세상 살다가 경찰서 피하려다가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청래가 당선돼서 더 개판 만들지도 모르지만 진짜 이재명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에 하고 있을 때 의대 개혁을 했다가 주저앉았죠. 매년 200명 늘리겠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의학하고 공학을 합쳐서 의공학을 하겠다. 방향은 맞는데 각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 수련의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이재명 정부 때 결국은 지금 의료개혁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매년 2,000명 늘리는 건 아니지만 600명 늘리는 걸로 지금 시작하고 방향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호남 반도체론이 기업에선 큰 검토도 안 했는데 밀어붙이는 게 의료개혁처럼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악하게 김민석을 당선시켜서 당권도 잡고 또 정권도 재창출하는 그런 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의료개혁처럼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박정희가 아닙니다. 홍명보가 히딩크가 아니듯이. 올림픽 공헌사 때도 없고 한성숙 주적도 모르는 여자를 총리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 안보를 흔들려고 하고, 사관학교 통폐합하고, 이런 정권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호남 반도체론입니까? 호남 사람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청래를 밀어주는 그런 희한한 방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